현직 대통령의 어떤 직을 사실은 이제 떨어뜨리는 이러한 중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나오지도 않았습니다. 예. 근데 꽤 오래 진행된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많았기 때문에 증인도 많았고,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적법성 여부, 뭐 한편으로 보면 좀 단순한 그런 어떤 사건 자체가 있는 것이죠. 예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어떤 논란의 소지와 어떤 서로 증언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최근에 이 좀 우리 사회가 둘로 갈라져서 꽤 불신이 심하고 서부지법 사태에서 보듯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원래 헌법재판소는요, 그냥 어떤 법률뿐만 아니라 좀 정무적인 심판도 내리는 곳입니다.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런 여론의 어떤 움직임, 동향도 저는 충분히 감안을 하고,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신중히 판단을 해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도 이 정도 하면 이제 됐다라고 할 정도로 한다라면 저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원칙적으로만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을 사는 것이고, 그리고 이제 지금 변호인단은 사실은 뭐 사실은 사퇴해봤자 지금 이미 다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효과는 별로 없어요. 근데 문제는 이후입니다. 즉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과연 국민들이, 박근혜 대통령 때 좀 반발은 있었지만 그냥 마무리가 잘 끝나버렸어요. 뭐 당시에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기각이 됐기 때문에.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사태 이후에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수습하느냐, 거기에 달려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써, 그냥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본인들이 이런 것까지도 좀 판단해서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된다. 그 책무가 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